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현듯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왜 잘 될 수밖에 없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음, 좀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상 앞으로 많이 발전하고 국가가 강성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우스갯 얘기로는 음, 뭐 통일이 되면 중국보다 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세계의 초인류 국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은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강성해질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과연 왜, 어떤 이유로 강대국이 되며 중국보다 더 큰 나라가 되고 미국과 대등한 나라가 되며 일본보다 월등히 큰 음,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막연하게 어, 말하는 것보다는 뭔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콘텐츠에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른 게 어떤 신경망이 뇌라는 어떤 큰 용량의 신경 구조가 있잖아요. 그 뇌라는 신경 구조 때문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현실에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차를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에 로켓을 쏘고 하는 것들도 우리 머릿속에 그 커다란 신경망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합할 수 있고 정보를 창조할 수 있고 재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또 하나의 현실을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상상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나 이런 알고리즘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 그 AI 자율주행 알고리즘도 보면은 현실의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AI에 있는 알고리즘 내에 어떤 가상 현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판단을 해서 피해갈 건 피해가고 이게 사람인지 오토바이인지 그냥 물건인지 뭐 기둥인지 뭐 이런 것을 판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상 공간 안에서 현실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어떤 두뇌 속이든 인공지능의 컴퓨터 내이든 그 현실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최대한 현실과 똑같이 복사해 놓은 어떤 그 가상 공간이 있어야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고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현실을 피해 나가거나 현실을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머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눈에 보고 느끼고 만지고 뭐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그것들을 상상해 넣을 수 있어요. 누구나 머릿속에는 지금 자기 주변의 현실을 가상 현실을 뇌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상상력입니다. 그 상상력을 잘 할수록 IQ가 높다고 말할 수 있고 똑똑하다고 할 수 있고 또 통찰력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뭐 원숭이라든가 뭐 강아지라든가 뭐 돼지라든가 우리보다 뇌 구조가 하등한 동물들이 있다면 단순히 현실을 어, 그 가볍게 디테일하지 않게 그 동물들의 뇌에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이렇게 디테일한데 그 돼지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가상현실은 너무나 투박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 인간만큼 주변 현실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개도 마찬가지로
자기 주변의 현실을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후각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미각으로 받아들이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 개의 두뇌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개 주변에 있는 현실을 아무리 가상 현실 공간으로 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동원한 가상현실 세계와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적응을 잘하고 더 논리적이고 더 잘 똑똑하게 그렇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뇌의 용량이 그만큼 높고 디테일하고 신경망이 정교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정교하다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기 뇌의 주변 현실을 아주 정교하게 뭐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더더욱 정교하게 가상현실을 꾸미는 그런 신경망 구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배경 설명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요. 자, 우리의 뇌구조가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좌뇌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뇌, 뭐 예를 들어서 단어, 어휘, 뭐, 국어의 문법, 뭐 수학의 기계식 산술, 뭐 산출 방법,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앞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 더하면 6개고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계층적 사고방식이에요. 1 플러스 1은 1이다. 그러니까 CPU도 마찬가지로 CPU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CPU 1 더하기 1은 1이고 뭐 10 더하기 10은 20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CPU.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식의 1과 0의 어떤 관계들. 근데 우뇌 중요한 거는 이제 좌뇌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뇌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우뇌는 아날로그식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 더하기 3개는 6이라는 건 좌뇌식 사고방식인데 우뇌식 사고방식은 일단 그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쭉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들을 머릿속에 다 담아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테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있으면 숲을 보는 거고 그 안에 나무들이나 나뭇잎을 보는 것은 좌뇌입니다. 그래서 우뇌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서 거기에 의미를 유추해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좌뇌 같은 경우는 하나 둘씩 세 가지고 총 몇 대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뇌 같은 경우는 한번 딱 보고 대략적으로 여기는 1000대 정도의 규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뇌식 사고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좌뇌는 되게 정교하고 철두철미하고 정확한데 우뇌식 사고방식은 정확하진 않지만 뭐 0.1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어떤 그런 가늠을 할 수 있어서 되게 빠릅니다. 산출이. 그래서 좌뇌가 CPU라고 그러면 우뇌는 GPU에 해당되는 거예요. GPU라는 것은 요새 뜨고 있다시피 아날로그식 사고방식인데 그 CPU로만 인텔 CPU로만으로는 그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그런 어떤 또는 이제 자율주행 하듯이 그런 어떤 시각적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자율주행으로 앞에 사물이 있는데 거기에 뭐 돌도 있고 뭐 개미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많은 수억 가지의 정보들을 다 일일이 이게 표딱지를 붙여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식 사고방식, CPU적 사고방식은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만 수학적으로 정확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게 빅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숲을 보는 그런 의미를 찾는 그런 능력을 지금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GPU라는 거고 GPU 같은 CPU는 계산을 1 더하기 1식이 아니고 전체 숲을 보고 거기에 형태의 어떤 유사점을 찾아서 의미를 산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CPU와 GPU가 있으면 CPU는 좌뇌, GPU는 우뇌. 예, 그런 식의 사고방식인데요. 제가 이제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좌뇌와 우뇌,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뭐, 일단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뭐, 운명인지 숙명인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제 경우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때 논술을 시험 봤는데, 제가 그나마 논술을 잘 못했는데, 그나마 제일 점수 잘 받은 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방식의 차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때 딱 느꼈던 게 디지털은 좌뇌적인 사고방식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은 그 안에 세포, 분자, 원자 하나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즉 비행기가 떠올랐을 때 디지털 계기판이라 그러면 100km, 200km 숫자로 보였을 텐데 아날로그식 방식이라 그러면 그 안에 나침판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는 원자 하나 단위까지 맞추는 게 아니고 얼추 지금 고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식 방식인 거죠. 예.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디지털식 방식은 우리 좌뇌처럼 수학적인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정확히 계산하는데 반해 세상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운해식 사고방식은 빅데이터와 같은 거고 1 더하기 1은 2라고 찾지 않고 전체적인 숲을 봐가지고 거기에 큰 의미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한민국이